지금 중국에서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드물게 목격된 예지력을 가진 14세 소년이 머지않아 중국 전역을 강타할 대재앙을 예고하며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당국 내부에서는 처음에는 미신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으나 소년이 지난해 4월 광동성 연안과 최근 티베트에서 발생한 강진을 정확히 예측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고위 국무원들조차 회의실 문을 꽉 닫고 긴급 대책 회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소년이 단순히 자연재해의 발생만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이번 재난의 원인을 중국 내부의 한 문제,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오류로 분석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국가 운영에 있어 새로운 시각과 교훈을 던져주고자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는 이 소년의 핵심 메시지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표면적인 대응책만을 내놓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미뤄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년이 지적하는 중국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며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정부 청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결정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그날은 공기 중에 뭔가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창문을 두드리는 몇 방울의 빗방울이었어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곧 그 부드러운 두드림이 큰 북소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깥 거리는 급격히 물로 가득 차고 있었고 구름들은 너무 어두워서 마치 빛을 삼킬 듯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줄기는 두꺼운 물줄기처럼 내려오고 있었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폭풍의 힘에 의해 어딘가 낯설고 약간은 무섭게 변해버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침수된 도로를 헤치며 간신히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바람에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 우산을 들고 급히 걷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혼돈과 자연의 거대한 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에 들은 옛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운다면 그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라는 말씀이었죠.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지금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 입구 쪽으로 다가오시는 낡은 코트를 두른 노신사 한 분이 보여졌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깊었고 마치 인생에서 수많은 폭풍을 겪어오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신사께서는 떨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건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자연이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옛날 이야기 속의 속담 중 하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가 더 이상 믿지 않던 그런 옛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저로 하여금 잠시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이로움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이성과 과학을 믿어왔고 날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에는 단순한 기상 현상을 넘어선 뭔가 신비로운 것이 있었어요. 거센 비, 소용돌이치는 바람, 그리고 노신사께서 전해주신 그 이상한 메시지가 모두 합쳐져서 이 폭풍이 단순한 자연의 분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서서 상황을 직접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길거리에 나서니 공기는 물소리와 지속되는 낮은 천둥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제 얼굴에 튀었고 저는 폭풍의 에너지가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우리 세상에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려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대피처를 찾으려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를 걷다가
예전에 한 친구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께서는 자연의 경로를 마주할 때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훌륭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말씀이 갑자기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주변 세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폭풍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배움이 기다리고 있는 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차양 아래에서 물방울이 가장자리를 타고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제 업무와 이성적인 사고를 무엇보다 높게 생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때로는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논리도 우리 일상 속 깊은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폭풍이 가져다주는 모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꼭 파악해 보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뭔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 폭풍은 저에게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고 저는 단순한 사실 너머에 숨겨진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 폭풍우 치던 날 이후로 저는 그 노신사께서 해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되었어요. 무거운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머리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노신사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신 이건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라는 말씀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자연이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비밀스런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시는 동료 오 씨께서 전화를 주셔서 진재왕 씨, 정말 중요한 걸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는데 우리 정부가 최유민이라는 어린 소년에 관한 기밀 보고서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민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삐죽삐죽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는 14세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어린 소년이 어떻게 중요한 일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 씨의 어조가 매우 진지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최유민 소년은 과거의 큰 홍수나 지진 같은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폭풍 후 치던 날과 노신사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 떠올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 신비로운 예언에 대해 더 조사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부서 내 특별 연구팀과의 회의를 마련하였고 그들은 보고서를 가져와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최유민 소년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로 묘사되어 있었는데요. 그 재능은 단순한 이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그가 몇 년 전부터 심각한 기상 변화와 심지어 자연재해까지 예견해왔다고 적혀 있었어요. 회의 내내 모든 이들의 눈빛에서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야기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다룬 사실적인 보고서였거든요. 저는 작은 회의실에 앉아 연구원이 보고서를 평이한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연구원께서는 최유민 소년은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위험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지 알려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우리나라 많은 지역, 특히 양쯔강 주변에 큰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측을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연구원께서는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소년은 3번의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홍수는 지금껏 본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밀려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단순히 자연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오랜 세월 동안 이웃인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이 문제의 일부라고 연결 지으셨어요. 저는 그 연결고리에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을 우호적인 이웃으로 생각해왔지만 때때로 불편함이나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어린 소년이 우리 정부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앞으로 닥칠 재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과연 사실일까요? 자연의 메시지 속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홍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이웃을 존중해야 한다는 촉구의 메시지였어요. 보고서는 아주 쉬운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바쁜 공무원인 제게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소년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자연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 특히 한국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묘한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최유민 소년의 예언은 신비롭고 한 어린이가 보여준 정직한 통찰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이 예언을 반드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젊은 예언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로 했어요. 한 소년의 순수한 메시지가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고 예언이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 행동 자연에 대한 행동과 한국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바꿀 기회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를 계속 답을 찾게 만들었죠. 때로는 지혜가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예언에 관한 회의 이후로 저는 들은 모든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조용한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던 저는 온갖 의문들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언제나 과학과 이성을 믿어왔지만 젊은 예언자, 최유민 소년의 말씀과 그 예언에 관한 보고서를 접하면서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폭풍 우 치던 날 노신사께서 전해주신 경고를 떠올리며 자연 속에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숨은 메시지가 진짜로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거운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실 밖 거리를 따라 산책을 나섰어요. 비는 조금 잦아들었고 도시의 불빛이 땅에 고인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걸으면서 한 친구와 나눴던 대화가 기억났습니다. 그 친구께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 단순한 생각이 저에게 깊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이웃인 한국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정부 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 동료들 중 일부도 예전의 앙금과 오해 때문에 한국을 별로 존중하지 않았었거든요. 저 역시 한때 그런 무시하는 태도를 공유했었지만 이제 저의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한국이 이 지역에서 수행했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음악, 예술, 심지어 기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감탄했던 기억도 생생해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우리 관계의 전혀 다른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또 다른 이웃으로만 여기던 한국이 아니라 앞으로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의 한국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한국의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많은 분야에서 크게 기여했으며 그들의 문화가 존경과 깊은 의미로 가득하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글들을 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읽을수록 우리 두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중국과 한국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는 우리에게 명예, 가족, 그리고 존중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옛 분쟁 때문에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얼마나 지나치게 간과했었는지 놀라웠습니다. 이제 최유민 소년의 예언을 들으면서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 단순히 친절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재난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희망의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예언자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우리 행동이 자연의 혹독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면 우리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균형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과 한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을 보호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친목 교류, 문화축제, 그리고 신뢰와 이해를 쌓을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들이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상상이 머릿속에 펼쳐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화는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제 모든 힘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하던 그룹의 일원이었더라도 이제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결심과 함께 저는 스스로에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귀 기울여 듣고 깊이 배워서 우리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예언에 관한 회의 이후로 저는 들은 모든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던 저는 온갖 의문들로 머리가 분주해졌어요. 언제나 과학과 이성을 믿어왔는데 젊은 예언자 최유민. 소년의 말씀과 그 예언에 관한 보고서를 접하면서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폭풍 후 치던 날 노신사께서 하신 경고를 떠올리며 자연 속에 제가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숨은 메시지가 정말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거운 업무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밖 거리를 따라 산책을 나섰어요. 비는 조금 잦아들었고 도시의 불빛이 땅에 고인 물웅덩이에 반사되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한 친구와 나눴던 대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께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 단순한 말씀이 저에게 깊이 남아있어서 저는 우리 이웃인 한국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정부 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 동료들 중 일부도 예전의 앙금과 오해 때문에 한국을 별로 존중하지 않았었거든요. 저 역시 한때 그런 무시하는 태도를 공유했었는데 이제 제 안에서는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한국이 이 지역에서 해온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음악, 예술, 심지어 기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또 다른 이웃으로만 보던 한국이 아니라 앞으로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의 한국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저는 한국의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여러 분야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들의 문화가 존경과 깊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글들을 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읽을수록 우리 두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중국과 한국 모두 오랜 역사를 지니며 그 역사는 우리에게 명예, 가족, 그리고 존중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옛 분쟁 때문에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얼마나 간과했었는지 놀라웠습니다. 이제 최유민 소년의 예언을 듣고 보니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 단순히 친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재난을 피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희망의 감정이 제 마음속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예언자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우리 행동이 자연의 혹독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면 우리 관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균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과 한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을 보호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친근한 방문, 문화축제, 그리고 신뢰와 이해를 쌓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들이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벽을 허물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화는 이해와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 모든 힘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저 역시도 이제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존중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결심과 함께 저는 스스로에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귀 기울여 듣고 깊이 배우며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한국 이웃을 존중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지 며칠 후 저는 특별한 학교에 방문하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이 학교는 인재교육센터로 알려져 있었는데 독특한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전에 이곳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가서 그 신비로운 예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밝은 아침 저는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단순하지만 큰 유리창이 있어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작은 정원에서 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온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입구 홀로 걸어가던 저는 약간 긴장되면서도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벽에는 산과 강, 맑은 파란 하늘이 담긴 자연의 풍경화들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그림들은 자연이 단순히 강력할 뿐 아니라 아름답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메인홀에서 저는 센터 원장님 한석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50대 중반의 다정해 보이는 분으로 차분한 미소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진재왕 씨 환영합니다. 저희 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 와 주십시오.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 뒤를 따라 다채로운 예술 작품과 수상한 학생들의 사진들이 전시된 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조용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창가 근처 작은 책상에 앉아있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소년은 마치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소년이 최유민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이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교실 안은 종이와 연필 냄새가 희미하게 나고 부드러운 빛 덕분에 모든 것이 차분하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한석 교수님께서 소개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최유민 소년입니다. 그는 놀라운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그의 통찰력 덕분에 우리는 자연이 주는 중요한 경고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유민 소년을 바라보았는데 비록 그가 겨우 14세에 불과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인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듯한 조용한 힘이 느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직접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유민아, 내 예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천천히 여쭙자 최유민 소년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소년은 자신의 비전들이 단순한 무작위 이미지가 아니라 자연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큰 홍수가 몰려오고 땅을 뒤흔드는 지진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특히 한국이라는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연이 우리의 실수를 일깨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의 말씀이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최유민 소년의 예언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기 위한 길잡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솔직한 설명은 제게 마치 폭풍과 그로 인해 제 삶에 찾아온 변화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유민 소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제 결정의 나침반 삼아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목표의식을 안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최유민 소년을 만난 경험은 지혜가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 심지어 부드러운 미소와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어린 소년에게서도 올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연과 한국을 포함한 이웃을 존중하는 미래를 위해 더욱 단단히 마음먹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유민 소년을 만나 그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은 후 제 인생이 새로운 시작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개선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다가올 재난에 대한 예언은 자연의 힘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임을 알았습니다. 최유민 소년께서 한국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이것이 오래된 방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팀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작고 밝은 회의실 안에서는
동료들이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테이블 주위에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한 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이웃들과 더 따뜻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동료들이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 분은 심각한 표정의 고위 공무원께서 다른 분에게 속삭이시길 왜 우리가 한국을 걱정해야 합니까? 저희의 초점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긴장이 무거운 담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의구심을 이해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중 일부는 옛 오해와 차이 때문에 한국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바꾼다면 우리 두 나라 모두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후 저는 최유민 소년의 이야기와 그의 진솔한 메시지가 어떻게 제 마음을 바꾸었는지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제가 배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 용기, 예술, 음악, 그리고 굳건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묘사했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 모두가 한국과 함께 협력하며 지식과 문화를 나눈다면 오래된 앙금을 품는 대신에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더욱 끈끈하고 지속적인 우정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이 회의실에 스며들자 분위기는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몇 번의 끄덕임과 사색에 잠긴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하며 심지어 자연재해와 같은 공통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회의를 갖자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심 어린 존중을 보여주고 함께 노력한다면 자연도 저희를 용서할 수 있고 저희가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저는 결연한 의지와 따뜻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옛 관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모범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한국 파트너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곧 회의를 주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한국 동료에게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하며 우리 두 나라가 공동의 선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자고 초대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새로운 기운으로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폭풍 후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긍정적인 변화는 귀 기울여 듣고 배우며 따뜻한 마음으로 행동하기로 한 걸음의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모든 이웃을 존중함으로써 자연의 경고가 더 나은,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느 서늘한 아침,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기분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저는 맑은 하늘과 잔잔하게 흐르는 평화로운 강을 꿈꾸었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밖에서는 여전히 부드럽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폭풍이 잦아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강한 희망을 품고 정부청사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오래된 앙금에 찌든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 문화 교류, 그리고 앞으로 올 폭풍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과거의 오해를 벗어버리고 한국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저희의 결정 덕분이었습니다. 조금 후 한국에 있는 한 연락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근했으며 협력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진재황 씨, 저희는 귀하의 계획을 들었으며 신뢰를 쌓고자 하는 저희의 열망을 함께 공유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미소를 지었고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끼며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나기 위한 회의를 주선했습니다. 우리는 큰 창문으로 북적이는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밝고 현대적인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방 안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 역사, 그리고 과거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국에 대해 지닌 열정과 자부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희망이 가득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자연재해 시 어떻게 함께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저는 폭풍 후에서 겪었던 경험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한 최유민 소년의 말씀을 공유했습니다. 자연 세계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그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함으로써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한 분은 우리가 서로 돕는다면 국민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자연의 균형마저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빗줄기는 부드러운 이슬비로 변했고 구름 사이로 점차 하늘이 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파란 하늘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자연 자체가 저희의 노력에 미소를 짓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제게 다가오는 듯했고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신뢰가 점점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 한 한국 친구로부터 솔직함과 열린 마음에 감사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 친구의 가족이 폭풍으로 힘들었던 이야기와 함께 언제나 단합과 따뜻한 마음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우리는 어디서 왔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제게 깊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에 사무실 창가에 서서 마지막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깊은 희망과 결연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일이 아직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 두 나라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미래의 약속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라면 자연 그 자체가 영감을 준 우정과 존중의 다리를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저희의 노력이 자연의 경고를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어 더 안전하고 밝은 내일로 이끌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